자, 영업의 현금 흐름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아까 우리 오늘 1교시 때 배우실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 금액을 투자해서 취득을 하죠. 총 투자 금액은 자기 자본을 용어 배우실 때 뭐라고 배우냐면 지분 투자액이라고 배우셨어요. 지분 투자액. 그래서 내 돈과 또 뭐죠? 타인 자본은 대출금. 타인 자본, 대출금, 저당, 투자액. 요걸 가지고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을 때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을 하면서 현금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다. 이것을 거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업 또는 운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한다. 이 현금 흐름 계산하는 과정, 요 수식이 매년 출제를 합니다. 자, 매년 출제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냐, 이게 중요하죠. 자, 단위. 여러분 요즘 시험에 보면요, 이 단위는 뭐 토지인 경우에는 제곱미터로 나와. 1제곱미터. 그리고 임대용 주택일 경우에는 뭐 어떻게 나와요? 메토. 또 사무실 때는 또 뭐야? 메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 계산은 항상 뭘로 계산? 연간. 그러니까 월 임대료 주어지면 12개월 곱해주면 돼요.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한 실당 1,000만 원 하면은 10실이 있으면 얼마죠? 1억 원. 이런 식으로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면은 이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 여러분 이 총은 조거든요. 그로스. 또는 잠재라고 해요. 거기 포텐셜은 잠재거든요. 잠재 총소득. 그래서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 또는 잠재 총소득이라고 해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인데, 근데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 공실률 약 5%. 시험 문제 보면 5% 공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공실 및 또 뭐가 있다? 불량 부채가 있어요. 불량 부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를 못 줄 경우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시험 문제는 이 지문으로 또 많이 나오죠.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다. 그래서 공실 및 불량 부채다.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여기다가 뭐를 더준다? 우리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입니다. 자, 여러분 건물의 주차료 수입, 영업 외 수입이 있죠. 또 건물에 또 뭐가 있어요? 자판기 수입, 뭐 이런 거. 또 임대용 주택 하면 또 요즘 세탁기 뭐 1,000원짜리 넣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전부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 기타 소득입니다. 자, 이것을 더해주죠. 더해주면 뭐가 나오죠? 유효. 자, 유효 총소득. 그러니까 이건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라고 해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데, 요까지는 임대료 수입이에요.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을 받으면 이제 돈 나가는 게 있잖아요. 뭐가 나가요? 비용이 나가잖아요.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바로 뭐다? 영업 경비야. 영업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뭐가 나온다? 순 영업 소득. 순 영업 소득. 순 수익을 구할 수 있다. 자, 순 영업 소득, 순 수익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영업 경비는 뭐가 있냐? 보유세인. 보유세인 뭐다? 재산세. 보유세인 재산세.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 또 화재
보험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또 각종 수수료, 또 수도요금, 전기요금, 뭐 전기세 이런 게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또 관리, 회사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또 관리인이 있겠죠. 관리인에 대한 봉급. 뭐 또 여러분 또 건물 같은 경우 또 이런 게 있어요. 교통유발 부담금. 들어보셨어요? 고층 건물 내잖아요. 그런 부담금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 영업경비에. 그런데 문제는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소유자 봉급은 안 돼. 관리인 봉급은 들어가지만은 소유자 봉급은 포함되지 않아요. 경비 소유자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또 업무 비용도 안 됩니다. 개인적인 업무 비용도 포함이 안 되고요. 또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에 감가상각비도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비 있죠. 대수선비 이런 걸 뭐죠? 자본적 지출액 이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순수익에서 또 뭐를 빼야 돼? 자, 순수익에서 요 비용을 이제 지출한 건 뺐으니까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금에 대한 부채도 갚아야 돼. 그럼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부채 서비스액. 자, 부채 서비스액을 뭐라고 하냐?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다가 뭐 이자 비용을 더해주면 되지. 자, 이걸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를 갚으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해.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죠. 세금이니까 또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부동산 영업에 따르는 뭐를? 소득세.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납부를 이제 하면은 이제 세금을 납부한 현금 수지. 그러면 여러분 투자적에 돌아오는 건 어느 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후죠. 세전이 아니라 세후. 세금 납부한 게 투자적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세후 현금 흐름. 자, 요 수식을 우리는 매년 출제를 하죠. 암기할 때는요, 총은 요거 두 개가 있거든요. 총 또는 조라고 하죠. 그래서 총은 두 가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두 개 있고, 순은 여기 순 영업소득의 순, 세전의 전, 세후의 후. 그래서 이 순서 총, 순, 전, 후인데 순서 요 순서는 돈이 들어온 거 빨간 색깔 돈이 들어온 겁니다. 총, 순, 전후. 돈 나가는 거 마이너스는 돈 나가는 거 뭐죠? 공영, 부, 소. 돈 나가는 거 공영, 부, 소 순서가 총, 순, 전후, 공영, 부, 소.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순서를 잘 알면 안 틀리는데 작년에도 뭐가 들어왔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간단해요. 매일 아침에 한 번씩 어떻게 돼요? 1분씩만 보시면 돼. 네? 그러면은 이제 145일 정도 남았나요? 다 암기됩니다. 하여튼 무슨 수를 써든 이건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소득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소득세는 두 가지로 계산하죠. 거기 보니까 순 영업 소득에서 출발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계속 이쪽에서 출제를 했는데, 자,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세금 공제가 안 되는 거. 뭐가 나오죠? 자, 여러분 15년 지나서 주방용 우리 가구를
교체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그 교체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데 그것을 대체 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체 충당금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 자,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액, 감가상각 비용 있죠. 이것은 세금 공제가 돼요. 감가상각액은 세금 공제가 되는데 요 두 번째가 주의를 좀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선은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때 뭐냐? 이자 비용에 대해서,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 뭐가 돼요? 세액 공제가 돼. 그래서 우리 투자의 장점에 요건 세액 공제가 되잖아요. 그럼 요게 바로 과세 소득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전으로 출발할 때는 좀 다르죠. 밑에서 여기서 출발할 때는 위에 원리금 상환액 중 이자는 세액 공제되니까 관계없는데 원금이 문제야. 이 원금은 상환하면은 그만큼 기간 말, 보유 기간 말에 자기 자본이 증가해요. 원금 상환액만큼. 그러기 때문에 원금 상환액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아요. 앞에서 이자는 세액 공제니까 관계없는데 원금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플러스는 세금 공제 안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요걸 잘 보셔야 돼. 두 번째 칸을 시험 문제. 자, 여기도 과세 소득이 나오죠. 이제 소득이 나왔으니까 뭐를 곱해주면 돼? 영업 소득 세율 몇 프로죠? 세율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이제 영업 소득세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뭐 계산할 때 필요하죠? 감가상각 비용은 뭐 계산할 때 필요해? 소득세 계산할 때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앞에서 필요하지 이 경비에 포함 안 되고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로 하는 항목입니다. 자, 그 내용이 거기에 지금 소득세 계산인데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 자, 일정 기간 보유해서 운영하다가 뭐를 하죠? 처분을 하는데 이 처분을 했을 때 차익이 있죠. 처분에 따른 차익이 투자자에게 되돌아가는데 이것을 지분복귀액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럼 처분했을 때 우리는 매도한 가격이 나오겠지. 자, 작년에 또 여기 밑에가 바로 출제했는데 매도 가격에서 뭐를 빼줘야 돼요? 매도 경비 또는 매도 비용이죠. 매도 경비, 매도 비용에는 뭐가 있냐? 중개 보수, 법적 수속에 따르는 비용이 있어요. 이걸 빼주면은 이제 순 매도액이 나오고 순 매도액에서 또 처분 시에 대출받은 금액 중 못 갚은 돈은 다 갚아야죠. 못 갚은 돈을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이 미상환된 원금입니다. 미상환된 원금은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 뭐를? 잔금 비율, 잔금 중도 상환 시에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은 미상환된 원금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돈 미상환된 원금 갚았으니까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지분 복귀액이죠. 자, 이것은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또 세금 납부를 해야 돼요. 뭐를 납부해줘?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자, 여러분이 미국 같은 국가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예, 예? 양도소득세. 예? 요거 만든 사람 누굴까요? 예?
양도세. 이것도 여러분이 우리 과거 70년도 없었어요. 이것도 나온 데가 88년도가 나왔어요. 이거 얼마 안 돼요, 나온 지. 예? 과거 투자한 사람들은 진짜 좋아요. 양도소득세도 없지. 예? 또 부가가치세도 옛날에 없었는데 또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부가가치세. 여러분 나중에 5%면 부가가치세 내야지. 예? 간이가세가 아닐 때는 내야지. 뭐. 부가가치세를 이것도 도입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이만석 국회의원. 예? 국회의장 하신 분 있잖아요. 동아일보 기자할 때. 그때 74년도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걷어들 수 있냐 하니까 외국인이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 한번 만들어보자. 나온 게 부가가치세야. 예? 벌써 그것도 한 40년 됐죠, 도입된 지. 예, 그 얘기잖아요. 세금 여기 많이 만들수록 안 좋습니다. 그럼 세금 납부하면 뭐? 세후 지분 복귀에.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할 때 내는 세금 중에 취득세도 있고 인지세도 있고 뭐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내면은 뭐 또 뭐가 있어요. 또 노노처 특별세 뭐 하여튼 붙는 게 더 많아요. 네? 그러다가 또 보유세도 내야지. 보유세도 내고 또 처분시에 또 세금도 내야지. 그러니까 세금이요 상당히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진짜 많이 내는 겁니다. 근데 외국에는요. 부동산에 있어서 외국에는 취득세 거의 없어. 상당히 낮아요. 보유세를 비싸게 받아. 그 대신 양도소득세 없어. 보유세를 좀 비싸게. 그런데 보유세를 비싸게 받거든요. 그럼 받아서 그것을 어디 썼느냐. 그것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통보해줘. 근데 우린 통보도 없어. 우리는 없어요. 지방세는 어디 써야 돼? 지방 거기서 쓴 데가 어디 썼느냐 그걸 통보해줘요. 외국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세금이 진짜 웃긴 세금이에요. 썼는지 통보해줘야지. 그래야 비싸게 내도 괜찮지. 그래서 저는요 양도소득세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는 선거할 때요 세금 없애겠다는 사람만 뽑아줘요. 그래서 세금 이제 여러분 이번에 전해드리겠지만 주세 바뀌죠? 네. 예. 근데 이게 좀 이제 종량세로 제가 바뀐다 하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마시는 술부터 이렇게 조사했더니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 맥주부터 바뀌다 가래요. 맥주 종량세. 그 다음에 막걸리, 소주 이렇게 간다 하는데. 자, 하여튼 세금 요거 해서 꼭 출제하니까 잘 봐두십니다. 작년에는 요 두 개를 묶어서 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물었습니다. 자, 133페이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계산 문제가 또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자, 우선 네 가지를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우선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뭘로?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서 구하면은요,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을 무슨 기법? 할인 기법. 할인 기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어떻게 해요? 할인을 하지 않는다.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으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것은 무슨 방법? 비할인. 할인을 하지 않는다. 비할인 기법이라고 해. 비할인 기법. 자, 그러면 비할인 기법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통적인 분석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림세법, 어림잡아 얼마냐, 어림세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비율 분석법. 그럼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그리고 현가 해수 기간법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나오죠. 정통적 분석 기법의 단순
회수기간법이 나와요. 자, 단순 회수기간법.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보면 영년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영년은 현재 시점을 얘기해, 현재 마이너스 3억 원이다. 마이너스는 현금 돈 나간 거, 플러스는 돈이 들어온 거, 투자했어요.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1년 차에 1억의 현금 수입, 또 2년 차에도 또 1억 원 현금 수입, 또 3년 이렇게 매년 현금 수입이 얼마씩 발생하고 있다? 1억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얼마?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지 않으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데, 얼마? 여기까지 3년까지 1억 하면 3억이죠.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 3억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총 몇 년 걸린다? 3년. 이것이 바로 단순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단순 회수 기간. 그러니까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럼 3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독립적이란 말이 있거든요. 독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죠. 그러니까 한 투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 독립적 투자안일 때 투자 안에 회수기간, 본인이 분석하고 있는 이 투자 안에 여러분 단순 회수기간을 줄여서 그냥 회수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가는 반드시 붙여야 되고, 투자 안에 단순 회수기간을 줄여서 회수기간. 그럼 회수기간이 지금 몇 년이다? 예를 들어서 3년이다. 이 3년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은 몇 년? 5년이다. 이 5년보다 훨씬 뭐다? 짧아요. 짧으면은 투자를 하죠. 빨리 회수하니까. 그럼 이때는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해요. 근데 이 투자 안의 회수 기간은 8년이에요. 근데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은 몇 년? 5년이다. 자, 이게 커요. 그러면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이때는 투자를 어떻게 해? 하지 않는다. 요 판단이죠. 판단. 자,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배타적이거든요. 자, 이때는요, 한 투자를 결정해. 예? 여러 개 투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배제, 기각시켜버려.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상호 배타적 투자인데, 항상 판단은 투자하는 거. 자, 투자를 채택하는 요겁니다. 항상 여기서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짧은 것 중에서도 가장 짧은 투자를 선택한다. 가장 짧은 투자를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상호 배타적 투자.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요 지문.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단순 회수기간법을 보완한 게 현가 회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1년 차에 1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억보다 작습니다. 또 2년 차에 1억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억보다 작고, 또 3년 차에 1억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억보다 작은데, 이걸 다 더해봐야 3억이 안 나와요. 그럼 더 할인해야 돼. 몇 년 차에 있는 거? 4년 차까지 할인에 들어와야 3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뭐라고 하죠?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현가 회수 기간일 때 현가는 반드시 뭐를 붙여야 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건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이 현가 회수 기간법은 뭐를? 화폐 시간 가치를 뭔다? 고려한 방법이다. 현가 회수 기간법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자, 시험 문제에 우리가 17회 시험과 19회 두 번 출제한 지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회수기간법의 최대의 단점은 지금 3년 회수했으면은 3년 이후,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어요. 너무 회수기간만 따지다 보니까. 자,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이라고 해요. 자, 회계적 이익률법.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뭐냐? 요걸 출제해서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걸 제일 많이 출제했어. 정답으로 한 4번은 물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출제했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회계적 수익률법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회계 여러분 장부 있잖아요. 회계 장부상에 기입이 되어 있는 수입도 있고 비용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선 회계적 이익률의 개념 보시면은 회계적 이익률은 어떤 개념? 우리 연평균,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이 있어요. 이 순이익을 또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투자한 금액으로 나눠주면 돼. 투자 금액으로 나눠주면 이게 회계적 이익률. 이 회계적 이익률이 또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이 있어요. 목표로 하는 이익률이 5%인데 5%보다 크다 하면 어떻게 투자를 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해요. 투자를 채택을 하고 반대로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 봤더니 목표로 하는 이익률이 너무 커요.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얘기죠. 그래서 독립적 투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또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뭐가?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높은 것 중에서 투자를 채택하는 것 중에서 높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큰 것 중에서도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 이거 작년에 출제했어요.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도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해요? 상호 배타적 투자. 작년에 출제한 지문. 자, 요 두 가지는 뭐죠? 우리는 정통적 분석 기법으로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어림세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림잡아 얼마. 어림이란 말은 우리는 어떻게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분석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간단히 대충 대략 분석을 할 때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전체가 아닌 첫 해만 따져. 투자 첫 해의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만을 대상으로 해요. 첫 해만 따지는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림세법은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무슨 형태?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때 승수의 개념. 승수의 개념은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자, 승수는요, 투자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돼? 길수록 유리할까요? 짧을수록 유리할까요?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승수값은 작아야 돼.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해. 왜? 회수기간이 짧으니까. 반대로 이 수익률은 개념은 분모는 투자 금액이죠.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투자 금액에 대한 뭐에 비율?
수익과의 비율인데 이 수익률은 뭐 할수록 반대로 이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요 두 수식을 승수와 수익률을 두 수식 곱해보세요. 곱하면 1. 곱해서 1이면 승수와 수익률 두 수식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관계에 있다. 역수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은 승수는 4가지가 있네요. 자, 저기 봤더니 뭐다? 총 또는 조조, 총, 순, 전, 후 4가지. 그래서 총 또는 조, 총, 소득, 승수, 또 순, 소득, 순 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 전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 후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총수는 요 2가지는요, 총투자액. 자, 여러분 저 맨 왼쪽에 보면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뭐죠? 총투자한 금액이잖아요. 총투자한 금액. 그래서 총 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해. 총투자한 금액은 자기 자본에다가 우리가 타인 자본을 더해준 건데, 문제는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으로 넘어올 때 뭐를 갚았어요? 저 왼쪽 수식에서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로 넘어올 때 이 대출금, 타인 자본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았죠? 부채를 갚았으니까 뭐 대상? 하나, 요 갚았으니까 요거밖에 없네요. 2개는 뭐를 대상? 지분 투자액이야. 지분, 자기 자본. 부채를 갚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말로 출제할 때, 여러분 시험에 말로 출제할 때 보면요, 총, 여기 2개는 지분인데 요걸 많이 바꿔. 지분을 뭘로? 총으로. 또는 총은 뭘로? 지분으로 말을 많이 바꿔서 출제를 해요. 본 시험에 가면. 그러니까 총수는 뭐다? 총투자액. 전후는 뭐다? 지분 투자액. 자, 이게 승수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 승수 앞에 있는 게 수익이에요. 승수 앞에 있는 것은 뭐다? 수익. 수익은 전부 뭘로 가요? 수익은 전부 분모로 가면 돼. 분모. 그러면 공시 이제 4개가 암기가 됐는데, 이때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 원이에요.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 원인데 순영업소득, 순소득 1억 가지고 회수한데 몇 년? 10년. 10년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우리는 또 전문용어로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본회수 기간.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자본회수 기간은 10년이다. 보기 속에 나오면 자본회수 기간은 순소득 승수를 말한다.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겁니다. 자, 역수를 봐야겠죠. 자, 역수관계에서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여러분 비율 분석법에서 나오는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2년 전에 출제를 또 했었죠. 총자산 회전율. 자, 분모는요, 요거 투자된 총자산이 바로 총투자한 금액. 자, 투자된 총자산이 총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뭐의 비율? 총소득. 시험에는요, 순영업소득으로 많이 내요. 순영업소득, 순소득이 아니다. 순영업소득, 순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의 비율. 자, 또 역수는, 자,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율. 자, 이 종합환원율을요, 시험 문제 낼 때는요, 또 이걸로 여러분 좀 어렵게 내려고 말을 바꿔서 내버리거든요. 자본환원율로 내버려. 그럼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본환원율이 종합환원율. 순소득 승수의 역수고, 또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뭐가 있다? 지분 배당률. 또 용어가 어렵죠. 배당률. 또 시험 문제는 요걸 안 내요. 또
지분 배당률 안 하고 지분 환원율. 그럼 보기 속에 보면요. 자본 환원율, 지분 환원율 두 개 다 나오니까 두 개 다 같은 용어인 줄 알아. 다른 용어예요.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이고 자본 환원은 종합 환원율. 역수가 다릅니다. 이것을 지분 환원율을 세전 수익률. 자,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시험 문제는 우리 출제 유형은요.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내요. 시험 문제는 요 두 개. 원래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내거든요. 박스를 줘. 시험 문제 이렇게 박스 주거든요. 다음 주어진 조건에 하나 해놓고요. 여기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뭘 거라? 지분 환원율, 예? 뭐 총자산 회전율 뭐 구하라. 한 두세 개를 물어버려요. 요 박스 하는 거고. 그럼 보기에 1, 2, 3, 4, 5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박스 사례를 주어지고 묻는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해요. 여기서는. 그때 여러분 하여튼 또 보기 문제를 물을 때는 보기에 1번의 지분 환원율은 몇 프로다. 2번 부채 감당률은 얼마다. 3번 종합 환원율은 얼마다. 4번 순소득 승수는 얼마다. 5번까지 계산 5개 다 해야 돼. 예? 보기 주어져 놓고 계산 5개 전부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볼 거 없어. 답은 4, 5번에 있어. 이런 것도 빨리 그럼 거꾸로 가요. 역순으로 풀면은 5번이 바로 답이 됐다. 그러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유형의 문제, 우리 계산 문제 5번, 4번을 돌아가면서 계속 출제했어. 하여튼 요령 1번부터 풀면 안 돼요. 뭐부터? 4, 5번부터. 항상 5번 풀고 답이 아니면 4번. 간단하죠? 5번 풀었는데 답이 아니다. 그럼 4번 찍으면 되지. 탑재 가서 그래 찍으면 돼요. 거의 100% 맞아들어요.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자, 우리 계산 문제 안 풀고 맞춥시다. 자, 우선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자, 요즘에 그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여기에 있죠? 어리석하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배워야 돼.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배우는데 요즘에 여기서 계산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25, 26, 27, 28, 29 계속 이론을 내고 있어요. 이론의 개념과 특징을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작년 시험도 쉬웠습니다. 요즘에 계속 쉽게 나오다 이쪽에 계산 문제를 안 내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틀리면 안 돼요. 개념을 묻는 문제가 계속 정답을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고 이제 비율 분석법은 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비율 분석법, 우리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우리가 다음 주에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금융 쪽으로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시고 우리가 2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